이번 달에 편입 상담 요청이 많았거든요.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서 편입 공부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학점은행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막 했다가 원서 한번 못 써보고 1년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왜 편준생이 학점은행제를 많이 하는지, 학점은행제를 하려면 뭘 신경 써야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해 편입 준비를 했던 학생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실제 사례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편입을 하려면 지원 조건이 필요한데 지원 조건을 갖추려는 거라면 학점은행제가 가장 쉽기 때문이에요. 편입이라는 게 처음 생긴 이유가 초중고등학교는 지금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유롭게 전학이 가능한데 대학교는 다른 학교로 바꾸려면 재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수는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닌 경우에는 다른 학교 3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하나 만든 거예요. 당연히 처음엔 졸업을 전제로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중간에 진로를 바꾸기 위해서 편입을 선택하거나 전문대를 졸업한 친구들이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2년간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점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입시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재수를 하다가 편입을 생각하게 되거나 처음부터 바로 전략적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편입을 하기 위해서 2년간 졸업을 하지도 않을 대학을 다닌다는 게 돈도 아깝고 편입 공부할 시간도 뺏기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학교에 내는 등록금이랑 시간이 너무 부담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던 와중에 발견한 게 학점은행제거든요. 애초에 학점은행제가 직장인이 일을 하면서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여서 강의 수도 쉽고 시간도 적게 들고 비용도 싸고 학위도 빨리 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조건 맞춰야 하는 편준생 입장에서 너무 효율이 좋았던 거죠. 학점은행제 유일한 단점이 대학교 타이틀로서 경쟁력이 없다는 건데 편입할 때는 지금 내 대학교 타이틀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상 편입 준비하는 기준에서 학점은행제는 무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실제 편입 준비한 학생이 진행한 학위 계획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영상 초반에 원서 한번 못 써보고 1년 날리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게 학점은행제가 좋다고 하니까 전문성이 없는 곳에서 진행을 했다가 기간 내에 학점을 못 채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로 학점은행제 하는 분들은 학위가 천천히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과정을 진행하는 교육원에서 해도 되는데 편입 준비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 돼요. 저는 편입을 목표로 학점은행제를 한다고 하면 학습 설계를 할 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첫 번째는 편입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목표한 기간까지 안정적으로 학점을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학점은행제 과정에서는 강의, 자격증, 독학사 이 세 개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강의, 자격증, 독학사 전부 최대한 난이도가 수월한 방법을 선택해서 학점을 따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더 많은 편입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이나 독학사는 시험으로 따는 거라 아무래도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떨어지거나 독학사를 떨어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래야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열심히 공부해 놓고 정작 학점이 모자라서 편입 지원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학위 계획표를 2개 정도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굉장히 잘한 케이스인데요. 1학기에 강의 8과목, 2학기에 강의 6과목을 들으면서 전공 자격증 1개랑 독학사 1단계 5과목을 취득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일정인데 1학기 강의를 12월 7일 개강반으로 시작을 해서 3월 21일에 끝냈고 전공 자격증을 4월 23일 시험으로 따고 독학사 1단계 시험을 합격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편입을 하려면 80학점이 필요한데 그 중에 62학점을 4월에 다 취득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2학기에 강의 6과목만 들으면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월부터는 학점 걱정할 필요 없이 편입 공부만 올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 계획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하면 초반에 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강의 8과목이랑 독학사 1단계 정도를 3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자격증은 5월에 보자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빨리 끝내고 편입 공부에 몰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욕심을 한번 내본 거죠. 다행히 한 번에 다 취득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편입 지원을 했는데 좀 빡세게 했던 친구라 이번에 편입을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이상적인 케이스니까 중간에 변수가 많았던 계획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엄청 덜렁대는 성격이거든요. 처음에 상담을 했던 게 12월이었는데 1월 개강반으로 1학기 시작하고 매경 테스트는 5월, 독학사는 2월 시험을 보는 걸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잠수를 타더니 나중에 불안해서 매경 테스트부터 땄다고 이제 수강 신청하고 싶다고 1월에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의 과목 마감 다 돼가는 2월 개강반으로 급하게 신청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웃긴 건
정작 더 쉬운 독학사 1단계는 시험날 늦잠 자서 3교시에 도착해가지고 한 과목만 겨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계획이 없었던 SMAT 2급이랑 독학사 2단계를 이용해서 부족한 학점을 대체하고 잘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해야 변수가 생겨도 적절하게 대처가 되는 거예요. 아마 학위계획표를 봐도 저게 뭔가 싶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편입 공부 열심히 해놓고 학점 못 채워서 편입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댓글에 카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막막하다 싶은 친구들은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세요. 상황에 맞춰서 문제없이 학점 딸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영상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상담은 1번, 상담 안내는 2번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